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놀이는 더 복잡해집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등장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심부름과 숙제를 또래 시켰다고 괴롭힘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때리고 있습니다. 욕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돌림, 집단 폭행, 또 노예 개념의 이른바 빵 셔틀이 중학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이 같은 집단 괴롭힘은 주로 교사인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플래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갈등 상황을 풀어왔다면 폭력은 애당초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공부는 물론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급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을까요? 아이들의 인기가 혹시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지연이가 학교에 갔더니 친한 친구인 연진이가 새 목도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는 마치 붕대같이 생긴 것이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진이는 자랑을 합니다. 이 목도리 새로 샀는데 어때? 예쁘지? 지연이는 대답합니다. 예쁘다. 멋지네. 문제입니다. 지연이는 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도 나옵니다.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번엔 많은 아이들이 적어낸 대답을 볼까요?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마음 읽기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인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그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기 많은 애들은 잘 나가는 애들이나 잘생기고 춤하고 노래 같은 거 잘하는 애들하고 웃긴 거에다가 공부도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거나 돈 많이 빌려주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수업하시는데 도를 넘어서거나 그런 애들이 인기 많던데 의외로. 나는 친하고 싶지 않지만 인기 많은 애들이 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이에요? 막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좀 일진 쪽이라 여자애들이랑 많이 친해서 인기 많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저를 좀 얕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저랑 공감대가 많고 유머러스한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제 장난도 잘 받아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서로 장난칠 수도 있고
제가 뭐 말하면은 잘 경청해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사이 안 좋을 때요. 그럴 때 좀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 그런 좀 배려심 깊은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나도 꼭 좋아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인기가 많은 걸까요? 연구팀은 그 실체가 학급에서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인기가 많은 학생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폭력을 통해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인 거죠. 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기도를 이미 확보한 채 이제 학급 내에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가해자 아이들은 학급 내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인기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이고 도움 행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잘 읽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마음 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한쪽은 폭력을 주도하고 다른 한쪽은 학급의 리더가 되는 걸까요? 가해자도 상대가 내가 이렇게 하면 괴롭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어 집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가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수준까지는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해법은 공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One thing we're gonna add is, whoops, thank you. So think of baby May when she's big like you, 8 or 9 years old. This was our very first visit. This is all of you. You can write down here what was your favorite moment from the whole year that we did. 교육학자인 메리 거든 박사는 공감의 힘을 적용할 마술 같은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기를 교실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아기의 기분을 맞춰봄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공감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공감의 뿌리 수업은 아기를 만나기 전 준비와 실제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후 이렇게 한 달에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How did it make you feel when you saw her smile and giggle? Made you feel? Because it reminds me when I was younger and when I was giggling too. When you were giggling too? Thank you, yes. When we would try to give Pete after, so she kept on smiling at me, and then after Pete asked me, is he smiling at me? And she was. When you're angry, do you pout, whine, cry, scream, shout? Feeling sorry and ashamed or embarrassed to be blamed. When how you feel is understood. 공감의 뿌리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5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야 남의 감정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Isn't alive. So this baby isn't real. If you would like to share some of your thoughts, lonely. 초등학생의 경우 아기의 움직임으로부터 감정에 관한 어휘를 익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현상과 이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Were there any other things? Yes? I noticed this one student, I believe it was 2 years ago. He was very shy in my classroom. He was very reluctant to answer a question. Maybe he felt that the kids might laugh at, or maybe he felt that was wrong. What really impressed me with that was that all of a sudden I started seeing his hand go up, and I think
공감의 뿌리 수업이 실시된 지 5년 만에 이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과 따돌림 현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Take it away. Everything. Great. So you can write that down. When someone can put themselves in someone else's shoes and understand how someone else is feeling and be motivat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at information, they then are naturally less aggressive and are more caring, kind, and considerate of one another. So the baby starts all of this meaningful work, and then the change comes from the students because of the baby.